안녕하세요. 엄지척 프랜차이즈 이윤재 가맹거래사입니다.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보공개서라는 게 가맹계약서의 일종의 주해본일 수도 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보공개서라는 거는 계약서에 없는 내용도 존재를 하고 계약서에 중요한 내용도 존재하지만 계약을 할 때 사전에 가맹계약서와 함께 제공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서에 없더라도 이 내용이 계약서에 중요한 효력이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본사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뭐 여러 사항들이 변경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계약을 할 때 예비 창업자들, 가맹점주님들에게 드리는 이 문서가 업데이트가 안 되면 실효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보공개서라는 것도 가맹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이후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변경 등록 신고나 변경 등록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기별로 아니면 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하고 그것이 완료가 돼야만이 실질적으로 그걸 적용해서 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가 아니더라도 중요사항이 바뀌고 기존의 점주님들한테도 중요사항을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유가 발생되면 그때마다 하는 변경 등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수시 변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정기 변경 등록은 어떤 거냐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날짜를 지정해서 모든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해야 되는 그런 변경 등록입니다. 회계연도가 끝나고 이제 120일 이내, 보통은 이제 12월이 이제 해당 연도니까 4월 30일이 됩니다. 이런 이제 정기 변경 등록 의무를 행해야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길래 모든 본부가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전년도에 본사의 재무 상황, 가맹점이 몇 개가 늘었고 몇 개가 폐업을 했고 뭐 이런 것들, 해당 산하에 있는 가맹점주님들의 매출액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가맹 본사가 가맹 점주님들로부터 얼만큼의 차익 가맹금의 수익을 얻었나도 각 매장별로 이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그 평균 값이 매장별로 우리 본사는 몇 프로 정도의 이제 가맹점 매출 대비 수익을 우리가 가져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게 됩니다. 뭐 이런 걸 허위로 보고하면 어떡하냐? 이거 믿을 수 있냐? 이 것들에 대한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른 계약 해지라든가 혹은 뭐 손해배상의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피자헛 차익 가맹금 사건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뭐 그 부분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익 가맹금에 관련한 기재가 이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이제 주요 이제 논점이 돼서 수백억 대의 이제 부당이득 소송에서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발생을 했거든요.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정기 변경 등록이라는 절차를 매년 모든 본부들은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큰 책임을 본사가 지게 되는 상황이 선례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이 굉장히 법 개정이 많았습니다. 7월경에 가맹사업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의 정보공개서에 가맹 본사가 공급하는 특정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이것만큼은 뭐 우리가 지정한 협력사라든가 본사와 거래를 해주세요. 소위 말하는 강제 품목이라고 합니다. 필수 품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원래는 정보공개서에만 리스트만 이제 공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7월경에 개정된 건 가맹 계약서에도 이것을 반영하게끔 개정이 됐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그 공급 가격, 계약하기 전에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보공개서뿐만 아니라 계약서 통해서
공유가 되게끔 됐고요. 가맹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14일 전에 이제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수 있고 생각할 시간을 주게끔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요. 12월 경에는 이러한 어떤 물류 가격에 대한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가맹 점주님들과 협의를 하는 어떤 절차를 반드시 거쳐라, 이런 부분이 또 개정이 됐거든요. 결론은 가맹 본사가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로열티보다는 이제 물류 가격에 수익을 이제 붙여서 가맹점에 공급을 하고 여기서 이제 수익을 많이 얻고 계시거든요, 가맹 본사들이.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리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변동이 있으면 가맹 점주님들과 미리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협의를 하라는 것이지 동의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좀 법 개정이 있었고요. 이렇게 가맹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어떤 물류와 관련한 어떤 본사의 어떤 수익이라든가 개별 품목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오픈하는 형태로 좀 법이 개정이 되고 있고요. 허위로 기재를 했다거나 실제와 다르게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 피자 사건처럼 수백억 대의 어떤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물류 가격에서 수익을 얻을 거라면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방식이 싫다면 로열티 시스템으로 수익을 구조를 좀 바뀌어라. 물류 수익을 최대한 줄이거나 가져가지 말고 로열티의 그 비중을 높여서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라는 정부의 좀 메시지가 아닐까, 제가 한 5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열티 시스템으로 바꾸면 되지 왜 못하냐.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쪽 프랜차이즈 본고장인 미국이나 유럽하고 다르게 이제 로열티라는 인식이 이걸 괜히 아깝게 생각하고 점주님들이 괜히 이걸 왜 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당연히 본사도 사업을 하는데 수익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쌓인 노하우를 가맹점주님께 제공하고 슈퍼바이징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이 수익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는 수익을 가져가는 게 정당한 건데, 이거를 이제 물류 수익에 이제 가져가던 것들이 이제 저희 이제 프랜차이즈의 올해는 환경인데, 이건 이제 오픈이 안 되고 이게 얼마큼 수익을 가져가냐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오픈을 해야 된다는 방식 형태로 이제 정부 방침이나 법이 개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로열티 시스템으로 본사가 가게 되면 더 투명하게 상생할 수가 있거든요. 본사 수익도 또 점주님들도 추정이 되는 거고, 본사 가맹점이 매출이 발생해야 높아질수록 본사도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가맹점 매출이 줄어들면 본사 수익도 줄어든 거니까 사실 진정한 상생이 되려면 로열티 구조로 가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열티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만이 건전하게 프랜차이즈 산업이 더 발전된다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번 7월에 개정된, 그 다음에 12월에 개정된 법과 관련하여서 차익가맹금과 기타 이제 여러 영상들과 연계를 해서 12월 것까지 연계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유튜브 그 영상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상담 문의를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편하게 연락을 주십시오. 엄지척 프랜차이즈 이윤재 가맹거래사였습니다.